여기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복의 기쁨, 분단의 비극, 전쟁의 폐허, 그리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A부터 G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광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거리는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조선해방 만세, 종로 거리에 모인 10만 명의 시민들이 춤을 추며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자유다. 우리 땅에서 우리말로 살 수 있다. 35년간 억압받았던 한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금지되었던 우리말, 우리 이름, 우리 문화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창씨 개명으로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고 일본어 대신 조선어로 광복을 외쳤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아리랑을 부르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지만 우리가 광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중국의 승리로 얻어진 해방이었죠. 해방된 조선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임시 분할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38선은 원래 미군 대령 딘 러스크와 찰스 본 스틸이 30분 만에 그어놓은 잠정적 분할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분단선이 되었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자 자주적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145개 지부를 두고 치안 유지와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들을 처벌하자, 친일파를 청산하고 새 나라를 세우자. 하지만 미군정은 건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정부가 없다.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다. 존하지 사령관의 선언이었습니다. 미군정은 오히려 일제강점기 관리들을 다시 기용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미군정청 관리가 되었고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해방되었는데 왜 친일파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가? 민중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대립도 심화되었습니다. 김구, 이승만의 우익 세력과 박헌영, 여운형의 좌익 세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정통정부다. 이승만은 반공을 내세우며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세우자. 여운형은 좌합작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좌익도 우익도 아닌 조선을 위한 길을 가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민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선을 5년간 신탁통치하기로 한다.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탁통치 반대, 즉시 독립. 12월 28일부터 전국에서 반탁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20만 명이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좌우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우익은 무조건 반대를, 좌익은 찬성을 표명하면서 민족 분열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소련이 신탁통치를 지지하자 조선공산당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신탁통치를 통해 독립을 준비하자. 이로 인해 좌우 대립은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흘러갔습니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통일정부 수립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되어 총선거 실시를 결의했지만 소련은 북한 지역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남한만이라도 자유선거를 해야 한다. 미국과 이승만의 주장이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지도자회의가 열렸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통일된 조선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김구의 간절한 호소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쪽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첫 민주선거였죠. 투표율은 95.5%에 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국민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한민당 계열이 55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했습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뤄진 선거에서 이승만은 180표 중 180표를 받는 만장일치로 당선되었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한다. 이승만의 건국 선언이었습니다. 중앙청의 조선총독부 앞에서 거행된 정부 수립 기념식은 감격적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높이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쪽에서는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습니다. 남조선의 괴뢰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분단 정부의 수립으로 통일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38선은 이제 국경선이 되어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조선을 통일하겠다며 남침했다. 스탈린의 승인과 오택동의 지원하에 감행된 기습 남침이었습니다. 북한군 13만 5천 명이 기습적으로 남침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 242대와 약 크기 180여 대로 무장한 현대식 군대였습니다. 국군은 연전연패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났습니다. 6월 28일 새벽 한강교 폭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의 피난이 끝나기 전에 교량을 폭파해 5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가? 시민들의 원망이 컸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피난했고 국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7월 5일 오산에서 첫 미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과 처음 교전했지만 미군도 북한군의 T-34 전차를 막지 못했습니다. 8월 1일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었습니다. 워커 8군 사령관이 후퇴는 없다며 결사항전을 명령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메가더의 대담한 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했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했습니다. 압록강까지 가서 통일을 완성하자 승리에 취한 유엔군의 북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중국군이 개입했습니다. 항미원조를 명분으로 30만 명의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11월 1일 운산에서 중국군과 첫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내 전술로 밀려오는 중국군에 유엔군이 밀렸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재점령되었습니다. 일사 후퇴로 유엔군과 국군, 피난민들이 다시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흥남철수는 6.25 전쟁의 가장 비극적 장면이었습니다. 중국군 개입으로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흥남항에서 10만 명의 피난민이 철수했습니다. 1951년 3월 7일 리델 작전으로 서울을 재수복했습니다. 이후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가 되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의 지리한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휴전이지 평화가 아니다. 전쟁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남북 합쳐 400만 명이 희생되었고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는 전후 복구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복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한국재건단 UNKRA과 미국의 대외원 조청 FOA에서 대량의 원조 물자가 들어왔습니다. 원조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의 지팡이다. 하지만 원조 경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자유당을 창당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습니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으로 직선제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연행하는 등 강압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54년 4.4 5입 개헌으로 중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03표 중 135표로 통과시켰는데 3분의 2가 135.33표여서 4.4 5입이라 불렸습니다. 1956년에는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어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 부패와 무능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3월 15일 오후 7시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무효, 이승만 물러가라,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했습니다. 김주열 학생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4월 11일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김주열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라.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4월 19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3만여 명이 국회의사당과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나섰다. 이제 진짜 변화가 올 것이다. 경무대 앞에서 경찰의 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186명이 희생되었지만 학생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학생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4월 25일 교수단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자 258개 대학의 교수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뜻을 받들어 물러나겠다. 4.19 혁명의 승리였습니다. 87세 노인은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4.19의 열기는 남아있었지만 개혁은 더뎠습니다. 통일논의는 활발했지만 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강교를 건너 서울을 점령한 것입니다. 조국 근대화를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반공, 친미, 타도 공산당, 쿠데타의 명분이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어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집중했습니다. 1962년부터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자.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섬유, 신발,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철강,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기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1970년 완공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뚫어 강원도까지 이어지게 하자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쌀이 없어도 철강이 있으면 산다는 박정희의 의지로 건설되었습니다. 일관제철소 건설로 철강 자급을 달성했습니다. 울산 현대조선소는 세계 최대 조선소로 성장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만들 수 있다. 정주영의 도전 정신이 빛났습니다. 구미 전자공업단지에는 삼성, LG 등이 입주하여 전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고도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2년 87달러에서 1979년 1597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5%에 달했습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모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잘 살기, 자조, 협동, 정신으로 농촌을 개발했습니다.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농로를 포장하고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억압받았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면서 박정희는 종신 집권을 꾀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재 강화였습니다.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강화, 긴급조치 발동 등으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었습니다. 18년 독재 정권의 갑작스러운 종말이었습니다. 각하,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김재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화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유신 체제가 끝났다.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대학생들이 복귀하고 언론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활동도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며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신군부의 등장이었습니다.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을 통해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대학생 10만여 명이 계엄령 해제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5월 17일 자정 전국의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들이 연행되었고 대학이 휴교되었습니다.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령 해제하라. 하지만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행과 발포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왜 죽어야 하는가?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밀어내고 도시를 해방시켰습니다.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광주는 해방 광주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도청에는 시민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 5월 27일 새벽 4시 계엄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이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200여 명이 희생되었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민주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독재 연장이었습니다. 언론 통폐합, 야간 통금, 정치정화법 등으로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88 고속도로 건설, 잠실올림픽주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5월 18일 전두환이 호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간접선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살인 규탄, 호언 철폐 독재 타도. 6월 10일 민주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동 성당에서 열린 박종철 추도식을 시작으로 전국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6월 26일 평화대행진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직선제 개헌하라, 독재 타도 민주쟁취?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국민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8개 항의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개헌 후 평화적 정부 2항, 김대중의 사면복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본권 대폭 확대, 언론의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와 대학 자유 보장,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과 건전한 정당활동 여건 조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 추진. 마침내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9년 만에 직선제 선거였습니다.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민주화는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대통령의 탄생이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과거사 정리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수사했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를 시행했습니다.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215톤의 금이 모였고 40억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2001년 IMF 조기 상환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준 축제였습니다. 4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뤄내며
국민적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IT 강국으로의 발전도 눈부셨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 LG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세계 5위 자동차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한류의 시작도 이 시기였습니다. 2003년 겨울연가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K-드라마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NHK에서 방영된 겨울연가 시청률이 23.8%를 기록했습니다. 대장금, 주몽, 선덕여왕 등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7년 소녀시대가 데뷔했고 2009년 원더걸스가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수 10억 회를 돌파하며 K-팝이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전 세계가 말춤을 따라했습니다. 2020년 2월 9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상에서 사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K 콘텐츠의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BTS는 K-팝의 역사를 썼습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도 빌보드 핫 100 1위에 데뷔했고 Butter, Permission to Dance까지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Music transcends language. 음악이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괄목할 성장을 이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무역 6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8위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도 K-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이 표준이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습니다. 분단의 현실은 남아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출산율 0.84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저력은 검증되었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된 5천년 역사, 삼국의 경쟁과 통일의 의지, 고려의 불굴의 정신, 조선의 문화적 성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희생,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불굴의 의지, 민주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경제발전, 이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문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민주주의의 성숙, 평화 통일을 향한 의지,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감,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큰 꿈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평화 통일을 향해, 세계 평화를 향해, 대한민국은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